자, 이제 건축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건축법은 31번부터 49번까지입니다. 자, 1번 문제에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은 주요 구조부 내력벽, 그 다음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다,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기, 바, 보, 지, 주.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사이나 최하층, 뭐 작은 보 이런 식으로 앞에 명칭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라는 사실입니다. 자, 32번 문제는요, 바로 여기 문장만 알면 되죠. 16층이에요. 그럼 뒤에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다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층 그러면 무조건 다중. 그러면 이것은 O야.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16층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 있는 이 문장만 나온다면 당연히 준다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광휴게시설이니까 이 숫자가 얼마가 되더라도 무조건 준다중이에요. 5가 되든 6이 되든 7이 되든 10이 되든 만이 되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준다중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관광휴양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관광휴양이면은 관광휴양과 관련된 것은 어떤 숫자가 나와도 상관없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6층의 다중이라는 사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O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33번 문장은요.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포는, 자, 우리가 일단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건축물은 무조건 건축물이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다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데 건축물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없어. 그 대신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어.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냐 하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그죠? 철도 시설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로 시설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이동성이 편한 컨테이너 창고 문제 있다든가, 수문 조작시 문제 있다. 이런 경우들은 건축법이 조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34번. 34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이 돼요.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지역이야. 그럼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닌 지역인데 동이나 읍이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면. 자, 이 면이라는 전제인데 여기서는 완화시켜 주지. 그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도로, 대지, 건축선, 방화. 이 네 가지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완화시키지 않는다. 근데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규정이, 용적률 규정이 적용한다는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높이는 다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번 역시 X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35번은요. 건축물이 천재지면으로 뭐 했어요? 멸실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다음에 하나를 보는 것이 똑같이 했으면 재축, 더 커졌으면 신축. 근데 늘렸잖아. 늘리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신축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O. 자, 36번은요.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간다. 자, 업무라는 것은 주거 업무시설인가 주야, 주. 판매시설은 영업시설이야.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야. 그래서 여기는 올라갔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허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신고가 나왔으니까 X. 자, 37번 문제는요.
사전 결정권자 신청자는요. 자,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 신청을 예약하는 거야. 그럼 건축 허가 신청을 예약하는 건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허가권자한테 예약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지사한테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 허가 신청을 예약한 거니까 2년 만에 뭐 해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착공신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 자, 38번 문장이 있는데 38번 문장은 우리가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0%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100%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다 확보 못하니까 못해도 몇 퍼센트를 확보해야 되냐? 80% 이상을 확보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80%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일반적으로서 그 땅의 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확보가 아닌 권원을 확보만 하더라도 결국은 매도 청구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이건 만약에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고 권원이 확보가 됐을 때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투자자 모아놓고 꽝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만 여기에 한해서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9번과 관련된 문장은 바로 허가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시도지사가,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그리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한의 형태에서는 교육감이라는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죠. 장관한테 제한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토관리 문제하고 그리고 장관이 요청했을 때예요. 그러면 중앙이 요청하니까 장관급이 요청해야 되는데 교육감은 장관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지자체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 역시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0번입니다.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자,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신고를 한 갑이 1년인데 우리가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자, 우리는 특별하면 5년. 그죠? 그리고 공장이나 가설이 나오면 3년. 그리고 신고나 연장이 나오면 1년.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년? 2년. 자, 그렇다면 여기는 신고의 형태로서 판단될 수 있는 거니까 몇 년이 나와 있어요? 1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신고가 나오면 몇 년? 1년.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5. 그렇죠? 그래서 연장 뒤에 신고가 나오거나 아니 연장 뒤에 1년이 나오거나 신고 뒤에 1년이 나오거나 그러면 무조건 5. 자, 41번 문제입니다. 41번은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그죠?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연장이 방치된 것을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건축 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안전관리 예치금이야.
안전관리 예측은 안전제 1. 그래서 1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국가 똘마니는 H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H를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국가 똘마니란 말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O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1번은 O. 자, 42번은요. 판매시설 중 상점간이야. 상점간에는 경계벽이 있을 필요가 없냐? 상관없죠. 그죠? 상점간에는 서로 시끄럽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뭐 교실 간에 있다든가 침실 간에 문제라든가 이렇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상점 간의 경계벽은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 자, 43번입니다. 상업지역의 2000제곱미터의 대지에 물류시설 나와 있어요. 자, 요 물류시설이 나온 것은 2000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돼 있죠? 상업과 관련됐지. 상업의 물류시설이라면 이때는 적용 설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적용 설치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X. 자, 44번. 공개공지가 나와 있어요. 자, 공개공지인 경우인데 공개공지와 관련돼 있는 경우는요.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그랬잖아. 내놓을 수 없으면은 1층 바닥인 필로티 구조로 내놔야 된다 했죠. 근데 보통 내놓는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100분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44번과 관련된 것은 O. 자, 45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자, 필로티 구조예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에서 필로티 층고를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로티는 무조건 다 빠져. 면적에서 빠지고 층수에서 빠지고 필로티는 무조건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자, 46번입니다. 용적률 나왔네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요, 지하층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연면적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지하층이 포함된다는 것은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돼야 돼. 근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포함시키지 않고 그 외에 지상층 주차장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피 공간 문제, 그 다음에 피난시설 문제들. 자, 이런 공간들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층의 주차장 시설은 용적률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자, 47번 문제는요, 높이 제한 적용인데 우리는 건물과 건물 사이는 높이 제한 문제가 발생된다 했죠? 그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비싼 땅인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인 경우는 2배 이하가 되는 경우고요. 그렇죠? 준주거와 근린 상업지역은 4배 이하가 되는 거고, 유통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낮아도 안 된다 그랬지. 그게 2층 이하였고, 높이로 가면은 8m 이하가 되겠죠. 자, 48번 문제입니다. 건축 협정을 폐지한다. 자, 우리가 앞에가 건축이 앞에 붙어 있으면 이때는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이가 되고, 그리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건축이 뒤에 붙여 있는 경우 있지. 결합 건축. 이때는 협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폐지를 하든지, 그래서 체결이나 폐지 모두 다 전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앞에 붙어 있는 거고 폐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반수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8번에는 O. 자, 49번은요, 바로 분쟁 문제가 나있는데,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건축 관계자들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기술자와 관계자, 주민. 근데 주민은 당연히 손해를 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피해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그 공기관이 바로 허가권자라든가 신고 수리권자라든가 아니면 바로 우리가 지도자, 그렇죠? 지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도원 동지라고 그랬죠? 제가 지도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허가권자, 신고 수리권자, 그리고 지도원. 이런 사람들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장에는 허가권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번도 X. 그래서 저 허가권자 자리에 신고 수리권자가 나와도 X가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지도원이라는 말이 나와도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요, 50번부터 65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자, 50번 문제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70제곱미터.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사니까 당연히 누구 돈이 들어가겠어요? 나라 돈. 국가 자금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국민주택. 근데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는 몇 더했어? 70.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죠? 그러면 당연히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O. 51번 문제는 세대군형 공동주택의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가 안 되지만 이때는 기존을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 O. 자, 52번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2번도 X. (53번입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요. 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유일하게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시행할 수 있다. X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공동사업주체는 고용자가 나오면은 시행하여야 한다가 되고,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 특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죠. 이때는 시행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되겠죠. 54번 문제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80% 이상의 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80%와 15%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O. 그래서 54번에는 O. 55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 요건. 자, 이건 자격 요건이네요.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급 적용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인가 신청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자, 56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소가 되더라도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X. 57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승인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주택법에 취소가 나오면 임의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의 취소는 99%가 임의적이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취소하여야 한다고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서 계약을 갖다가 할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서만 바로 취소하여야 한다가 나온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임의적. 자, 58번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자, 원래 국가 똘마니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승인받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이야. 왜? 사업계획 승인은 지명하는 거니까. 콕 집어주는 거라 그랬잖아. 너가 이 사업 하세요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누군가가 찍어줘야 되는데, 바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국가 똘마니나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곳은 이때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X. 자, 59번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이 됐어요. 자,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어야 된다 했지. 근데 소유권 분쟁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면 객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 중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연장 사유는 소송 외가 아니라 소송 중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X. 자, 60번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구별,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아요. 근데 완료가 됐으면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O. 자, 그런데 우리는 임시사용 승인에서도 동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별은 사용검사에서 동별이 나오고 임시사용 승인에서 동별이 나와요. 그때 대지는 구역별, 주택은 동별,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당연히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했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만들 때 쓰던 벽지와 그리고 완공주택을 만들 때 쓰던 벽지가 달라버리면 안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벽지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같은 걸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못해도 똑같거나 그 이상인 걸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하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 이상으로 쓴다. 여기는 O. 자, 62번입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개에 분양가 계획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 공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이 공으로 시작하는 거, 자, 공으로 시작하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게 반드시 생략할 수 없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공청입니다. 공청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공시입니다. 공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공시는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X. 자, 6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수집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해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재검토가 나오면 5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재검토가 나오는데 5년이 아닌 경우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재검토입니다. 그때는 반기마다입니다. 그리고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신 누가 하느냐?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왜?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투니까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두 개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그래서 재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64번입니다.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데요. 자, 절대적으로 전매와 관련돼서는 일부는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부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요,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만 일부가 나와요. 그 외에는 다 전부 이동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그때는 다 전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X. 자, 65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이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이후입니다. 뭐든지 철회는 이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뭔가를 철회를 해야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철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5번 역시 X.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 주택법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그 세 개의 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